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 개인회생이라든가 또는 파산 결정 시 어떻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가, 이 부분을 계약서 작성하는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또는 파산 결정 시에 우리가 올바른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이죠. 일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이제 보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있다는 거죠. 개인이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를 관여할 수 없다. 이번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재산의 처분이거나 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금을 차입 등의 차제, 또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런 등등의 또는 화해, 중재 또는 권리 포기, 공익채권 또는 환치권의 승인,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모든 행위는 이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는 회생 결정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방법. 계약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개인 회생이라든가, 회생이 뭐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인도 있고 그러니까 회생 결정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회생 결정이거나 이 파산 결정이 있을 때에 그 회생 결정된 관리인이 관리하는 부동산이 있다든가 또는 동산이 있다든가 또는 파산 관제인이 이 관리하는 부동산에 동산이 있다, 이럴 때에 처분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회생 결정,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방법은 신청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처분 및 관리를 행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 회생법 제56조 제1항에 있는 거죠. 이러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권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표시 방법은 등기 의무자는 무슨 관리인, 관리인 누구누구 또는 채무자 겸 관리인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는 여전히 채무자 본인이므로 신청 정보에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첨부 정보는 어떠냐면,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상대방에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본 또는 처분을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는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이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 신청의 진정성을 담보되므로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관리인이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인 경우는 결정문 등본과 관리인의 인간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에는 이렇게 그 관리인하고 계획할 때는 지금 이야기했던 이러한 서류들이 첨부돼야 되는 거죠. 또 이런 거는 제가 특약사항에 적어놨으니까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회생 결정된 아파트를 관리인과 매매계약해서 성공한 사례. 이번 같은 경우는 상공 프리미엄스 엠코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상봉동에 신축한 지가 한 4, 5년 된 이런 이제 그 아파트인데, 이 법인이 회생 결정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이 일반 매매로 이 본인이 이제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그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큰 틀에서 얘기하면, 일단 이 그 회생 결정된 또는 파산 결정된 경우는 회생 결정될 때는 관리인, 파산 될 때는 파산 관제인이
그 법원에 허가를, 팔아도 되느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계약 쓰고, 그 허가를 받은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매각 결정을 법원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 법원에 관리인 선임된 이 증빙 서류하고 또 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법원에서 허가해 준 그런 사항하고 우리가 쓴 매매계약서를 또 다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이 회생결정 담당 판사가 이 그 매각 허가 결정을 해줘야만이 완벽한 그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서 우리가 특약사항이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썼는데, 그래서 먼저 회생결정, 개시결정문과 관리인으로 선임된 심아무개기라고 그러죠. 회생법원에서 사건 번호, 심청인 겸 누구, 채무자 누구, 그리고 여기 신청 대리인 누구, 담당 변호사 누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문은 심아무개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그러니까 이 심아무개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이유는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심아무개가 관리인인 걸 증명해주는 서류가 되죠. 법원의 결정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하고 다음에는 이제 회생 개시 결정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별도로 특약으로 정하는 게, 여기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관리인이 회생 결정된 관리인이 심아무개라는 거, 그리고 이 물건을 팔아도 된다는 허가서가 여기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매매계 쓸 때는 그 관리인하고 계약해야 됩니다. 걔는 그 관리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인이 법원에서 허가해준 아까 결정문하고 또 이 물건을 얼마에서 얼마까지 팔아도 된다는 법원이 허가서를 확인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걸 확인하고 또 본인인가 확인하고 또 이 신분증 같은 거 모두 확인해서 이제 확인한 다음에 지금과 같이 매매계약서 쓰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주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대금은 이제 20억 8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융자금 2억 4,367만 1,766원, 요거는 뭐 나중에 지우기로 하고, 계약금은 2억 800만 원, 그리고 잔금은 18억 7,200만 원을 했죠. 그래서 2022년 몇 월 며칠로 했다.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제가 땡땡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이 있죠.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특약으로 기재한다. 특약사항은 지면상 별도 약정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로 한다. 본 계약 대상 물건은 회생 결정된 물건으로 법원에 선임된 관리인 심아무개 입회하에 작성하고 매매대금도 법원에서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매매대금도 관리인 통장으로 넣는 것도 아니고 그 채무자의 통장으로 넣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결정된 통장으로 입금하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리고 매도인은 회생 결정된 서울 무슨 법인, 그리고 대리인은 이제 관리인 심아무개가 되죠. 매수인은 요하되고 당사자로 계속. 그러면 회생 결정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의 특약으로 어떤 내용을 넣냐면 특약이 중요하죠. 특약이 이 회생 결정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특약사항이 중요하죠.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요거는 제가 읽어보면 이렇죠. 본 부동산 매매 계약은 법인회생 서울해상법원 2021 회합 몇 번 중에 있는 주식회사 서울 무슨 법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 이후에나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익히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그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하였으나 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하기 전에 매매 계약을 했으나 매각 허가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본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못하여 무효이며, 이 경우 매도인과 관리인은 매수인에 대한 모든 손해를 연대해서 부담한다. 만약에 매각 허가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되어 매매계약이 성사되더라도 보존처분 등기 말소와 회생 절차의 등기가
법원이 직권으로 청탁으로 말소되지 않을 경우는 매매계약 무효라고 수수한 돈은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얘기죠. 이 건 매매계약은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부 매매계약으로서 이 건 근저당권 채무액 4억 9,2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상계 매매대금 법원은 선고된 관리인이 계좌, 그러니까 법원에서 주어진 계좌죠. 국민은행 무슨 계좌로 직접 입금 조치하여 향후 매수인이 부인권이 대상이 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이 등등 이렇게 나오죠. 본 매매계약은 회생결정으로 선임된 관리인이 처분하는 것으로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등본 또는 초본, 그리고 관리인이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관리인의 인간증명서, 법원에 신고된 관리인이 은행계좌 신고 통장 사본, 그리고 관리인이 신분증을 첨부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매매계약 쓰고, 이번에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매각해도 된다는, 이 매매계약서들은 매각해도 된다는 부동산 매각 허가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계약서를 쓰고 그걸 법원에 제출하면 2, 3일 내에 이렇게 부동산 매각 허가 결정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 계약이 유효하게 된 거죠. 우리가 보면 토지거래 허가나 주택거래 허가일 때에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죠. 효력이 없는 거죠. 왜 그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면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또는 주택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매매계약 쓸 때는 그 효력은 무효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실무에서는 다 그 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특약상에 이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주택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이 수수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런 것들은 모두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아무 조건 없이 위약금 없이 돌려주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문을 받았죠. 예? 그 매각 허가 결정문이 이게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순서대로 해서 회생 결정이 되거나 파산 결정일 때는 회생 결정은 관리인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파산 결정은 파산 관제인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유의할 점은 뭐냐면 그 관리인이 법원에 선임된 사람인지 그 결정문이 나옵니다. 개인 회생 결정, 회생 개시 결정 내에 보면 좀 전과 같이 이 관리인이 심아무개라는 거 나오죠. 그런 내용하고 그게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대금은 반드시 법원에서 결정해준 법원의 입금 계좌로 입금해야 된다는 거. 또는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 사전에 이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법원의 허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매매계약대로 팔아도 된다는 매허가 결정문을 우리가 확인해야죠.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절차로 모두 마치면 이렇게 회생 결정과 파산 결정 시 우리가 손해 보지 않고 이제 유리하게 올바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